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대풍 수적,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자 라는 식으로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최근에 포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대 2025학년부터 무전공 확대, 학부대학 설립. 뭐 많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서울대 뉴스가 나오면 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하시겠지만, 요거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서울대에서 뭔가 바뀌면 2, 3년 있다가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아래 학년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라는 멘트를 던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다른 학교도 금방 생길 것 같으니 적어도 지금 당장 입학을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나 재수생을 포함해서 정시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확인은 좀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전공이라는 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무전공 뭐냐면 전공이 없다는 얘기죠. 한때 우리가 학과제로 운영을 하다가 학부제로 바뀌면서 약간의 혼란 좀 있었고 뭔가 트렌드의 변화가 생겼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전공, 전공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무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도권 대학 및 국빈내 중심으로 무전공 입학을 추진한다.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한다는 얘기냐면 교육부에서 좀 푸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교육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말 잘 들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입맛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린 의견이다. 이건 좀 뻔한 얘기죠. 제도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경이 되면 반드시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과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이 후반부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2025학년도에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올해 입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작년 4월에 이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 올 4월 말까지 수시 전형을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4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무학과를 한번 만들고 확대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야, 말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업계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유, 한숨 푹 쉬면서 뭐 이제 익숙하다, 니네가 그렇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건데, 뭐냐면 이 2009년 10년 즈음에 여러분들 로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는 대학교에 법대가 있었습니다. 그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판검사가 됐었는데, 이걸 학부에서 폐지를 하고 로스쿨이라는 법 전문 대학원이 생겼죠. 그러면 원래 있던 법대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만큼 정원이 줄면 학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껍데기는 자율전공인데 알맹이는 법대 같은 모양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문이과 통합되는 분위기 한번 편승해보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자율전공학부를 운영을 한다. 즉, 야, 니네 아직 진로 결정 못했지 않냐? 일단 자율전공학부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듣고 싶은 과목을 잘 들어본 다음에 2학년 때 진짜 전공을 선택하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를 탈퇴한다든가 이런 게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문이과 경계가 없는 학교도 있었고, 야, 문과 이과는 구분을 해야지 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인기학과를 들어가는 루트로 활용이 되기도 했죠. 뭐 실예로 들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대미대 유명하죠. 홍대미대를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율전공학부에서 점프하는 방법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로 이런 루트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트렌드로 정착을 하다 보니 이왕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이걸 확대 시행한 게 무학과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고, 이 무학과는 실은 이제 기술원이라고 부르죠.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그 다음에 뭐 요런 학교들은 유니스트, 요런 학교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학교는 아예 4학년까지 무전공을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장단점은 있죠. 자, 그랬을 때 무전공 선발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자율전공학부의 확대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뭐냐면 그냥 뭐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문과고 이과고 필요 없이 다 때려박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방에 뽑겠다, 이런 전형이 있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반도체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같은 학교를 뽑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덩어리는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나누는 게 유형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무슨 장점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추리를 하고 트라이를 하냐면 1년 배우고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죠.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 나중에 뭐 할 거니? 전공이 뭐니? 적성이 뭐니? 진로가 뭐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물화지생 중에서 제가 물리를 조금 괜찮게 하고요, 화학은 좀 싫어요, 이러면 물리에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솔직히 17, 18 먹은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1년 정도는 해보고 내 전공을 정한다라는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인기학과 입학의 루트로 활용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도에 이 약간 유리한 점이나 편법을 쓴다라는 관점 말고 뭐가 있냐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몇 년 전부터 정시를 확대하는 것과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 시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대립된 정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건 어느 쪽에 가깝냐면 정시 확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죠. 즉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너 전공을 좀 정해서 미리 준비해, 필요한 거를 잘 맞춰서 수업을 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 입학할 때 야 다 필요 없어, 니네 전공은 대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해서 선택해도 돼, 기회를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자, 고등학교의 원천적인 교육 목표와 대학 입시가 걸려있는 정책과 부딪히면 어느 쪽이 좀 파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의 현실상 입시를 제외하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후자의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야 학교가 좀 낮더라도 과를 봐야지 이랬는데, 야 일단 학교 높여서 자율전공을 가, 그리고 낮은 과보다 높은 과를 열심히 해서 고를 수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정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 야,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같이 한번 손잡고 나가볼래?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를 시켜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500억 정도를 지원을 하다가 이거를 거의 한 1.5배 이상으로 확 뻥튀기를 해서 4,43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대학에서 말을 듣지 않겠죠. 귀찮은데. 근데 돈 주니까 좀 하면 어때? 라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고교 기여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제대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얻어 걸리면 100억 가까이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모른 척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율이지만 자율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를 좀 약간의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타이밍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3년 예고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도 입시를 준비하면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제까지 막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종합전형 준비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했더니 정시를 팍 늘려놓고 고교 학점제는 진행한다고 해놓고 이제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전공 학과를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입시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게 뭐 100년지 재개는지 옛말이 됐다라는 평도 있고, 이러다가 무슨 인기 없는 학교는 다 말라 죽는 거 아니냐, 야 다 자율전공에서 전자공학과나 반도체를 가려고 하지 영문과나 철학과를 가려고 하겠냐라는 식의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지적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이 첨단 학과를 좀 늘렸습니다. 야, 하이테크놀로지 인재 양성을 좀 해야 되니까 야, 니네 부담되지 않게 한 몇십 명씩은 늘려줄게 해서 반도체 학과를 여러 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무학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정원을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이렇게 품앗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학과의 인원을 빼와야 된다는 얘기고, 인원이 줄면 교수 배정 인원도 줄 수 있고, 인기학과의 교수가 부족하니까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과 독식 우려입니다.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뽑는 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몇 년 전부터 이 자전학과를 운영을 하는데,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 수능을 보고 정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자율전공학부에 문과생 합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이과생들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 확대, 의대 확대, 첨단학과 증원에 이어서 자율전공학부나 무학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나마 힘든 문과는 정원도 줄고 자율전공학부나 무학과에서도 이과한테 밟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적을 좀 있습니다. 이 문과는 큰일 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말이 많은데, 자, 조금은 냉정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치면 걱정하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를 조금 얘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별 전형이 확정이 4월 말이 보통 기준인데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3개월 안에 이 판을 다시 짜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야, 니네가 시킨 일이 있으니 원래 4월인데 좀 마감 시한을 연기해 줄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달이 밀리겠죠. 그런데 지금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학 입시 전형 계획안이 전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전형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정시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할 때 작년 입결에 큰 영향력, 다시 말해서 이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나 정시 같은 경우는 한타 싸움인데 그 한타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 데이터와 재작년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죠. 변수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는 매년 비율의 상승 가능성입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는데 5%나 10%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시행을 하겠죠. 좋으니까 시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년이나 내후년은 이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은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봅니다. 변수가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 정도는 배짱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좀 약간의 공격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매년 비율이 상승이 되고 비인기학과 경쟁률이 하락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틈새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과가 아주 인기가 학과가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 데를 가려고 하고 지 좋아하는 데를 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학과는 따로 있어. 이렇다고 하면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 바뀌고 없어지고 생기면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정쩡한 성적인데 공부를 좀 해. 그러면 학과보다는 학교 위주의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복전, 자율전공, 그 다음에 무전공 학과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작전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학과가 남들이 선호하는 학과와 조금 거리감이 있다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좀 좋은 학교에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 보기보다는 결정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해진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무학과 때문에 하도 시끄럽길래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